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빈입니다. 제가 여러분 덕분에 책을 쓰고요. 이 책이 얼마 전에 3쇄까지 인쇄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그리고 책을 쓰고 나서 진짜 느낀 게 많아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감하고 또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책을 쓰면서 사실 책 쓴다라고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채널에서 책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옛날부터 글 쓰는 걸 좋아하긴 했어요.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글을 잘 쓰시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글을 잘 쓴다기보다는 저는 글 쓰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어요. 그래서 필요한 글이 있으면 약간 기계처럼 당당당당 이렇게 하면은 글 한 편을 완성하는 건 그리 어렵게 느끼지 않았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로 하다가 글 쓰기를 꾸준히 하진 않았는데 반려동물 관련 스타트업을 하면서 이제 홍보 목적으로 블로그에 칼럼 같은 걸 연재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이런 완성된 글 한 편을 쓰는 연습을 그때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나서부터는 저는 직장도 다니고 유튜브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유난히 작품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커머셜 영상이나 단편 영화, 장편 영화 이런 식으로 연기도 정말 많이 했고요. 다른 해에 비해서지만 물론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바쁘게 했었어서 진짜 바쁜 와중에 이 글을 끊임없이 썼어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쁜 와중에 글을 썼는지 그런 노하우와 어땠는지에 대한 소감 정도를 말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시점에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는데요. 어떤 글을 썼으면 좋겠고 어떤 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 스스로의 기준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저녁 루틴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었고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냥 두루뭉실하게 좋은 말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사실 루틴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책을 안 읽어봐도 누구나 아는데 그 계속 동어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 루틴이 있는 삶은 이렇게나 좋습니다. 다들 루틴을 가지세요. 시간 관리하세요. 시간 관리하면 이렇게나 좋답니다. 이런 말을 계속 두루뭉실하게 반복해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그리고 저는 글을 썼지만 저는 사실 이과잖아요. 그래서 똑 떨어지는 걸 좋아하고 어떠한 방법이 예를 들어서 레시피가 있는 것처럼 어떠한 방법을 딱 제시했을 때 이 사람이 적용해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저 사람이 적용해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이런 좀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딱 떨어지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나 실천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플래너이기 때문에 저는 플래너를 쓰시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 책에도 그런 식으로 누가 적용해도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툴들을 많이 제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에다가 의사결정 알고리즘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포기해라 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명쾌하게 제시를 해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목표 설정 4단계 이런 식으로 목표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민 해결표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법이라서 저도 열심히 활용하고 있고 고민할 때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고 싶을 때 이 일을 시작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이 적용해보는 방법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딱딱 똑똑 떨어지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해결책이라는 걸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이게 자기계발서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 강요하거나
다그치는 형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팩트 폭행 있잖아요. 당신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느냐. 성공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어림도 없다. 라고 하면 사실 동기부여는 확실히 돼요. 이렇게 살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짝 며칠간은 열심히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요, 우리 주변에 특히 이런 영상을 보시고 이런 책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하려고 하는데 의지가 약해서 꾸준히 지속을 못하겠다, 중도 포기를 많이 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거 다 알고 해야 하는 거 다 알고 아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매번 실패를 거듭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막 두드려 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팩트 폭행 당하면 잠깐은 그 의지가 불꽃처럼 타올라서 행동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또 결국에 넘어지게 되면 그 넘어졌을 때 자학은 또 2배로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팩트 폭행을 하기보다는 저의 사례를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떻게 더 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 하기 싫어졌을 때,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해나갔는지에 대한 방법을 많이 제시를 해서요. 이제 파트가 6개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마지막 파트는 아예 흔들리는 루틴을 지키는 6가지 위기 대처법이라고 해서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실천하다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꽤 비중을 많이 둬서 썼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계발서를 읽는 분이 이게 첫 자기계발서, 내 인생 첫 자기계발서고 내 인생 첫 동기부여 컨텐츠이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시도를 해봤지만 실패해서 더 나은 것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부드럽게 다시 일어나서 자학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러면서도 꾸준히 점진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담으려고 생각했고 또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책을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쉽게 쓰자, 잘 읽히게, 술술 잘 읽히게 쓰자라는 것에도 초점을 되게 많이 맞췄고 문장을 쓰고 고치고 하는 중에도 읽을 때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는 그런 게 있으면 다시 쓰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이것저것 실천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책 읽는 것 자체가 어떤 스트레스와 과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쉽게 잘 읽히게, 재밌게 읽히게 그렇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의도처럼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 나름대로 이런 3가지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글은 하루에 30분 이상은 무조건 쓰려고 했고요. 제가 아침에 운동 갔다가 출근하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카페에 가서 책을 읽잖아요. 그 시간에 글쓰기를 많이 했고요. 퇴근하고 나서도 쓸 때도 있었고 그리고 휴일에는 조금 몰아서 많이 썼고요. 글이나 이렇게 창작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 약간 영감이 딱 떠오르면 엄청 많이 쓰게 되고 또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날에는 못하게 되고 이런 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창작의 영역이니까. 근데 저는 그냥 무조건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막 쥐어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 영상을 잘 못 봤다 라면서 루틴이 있는 건 좋은데 나는 예술적인 일을, 그림 그리는 일을 업으로 하는 프리랜서인데 생각이 잘 나면은 잘 되기도 하고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기도 한다. 이럴 때는 루틴을 지키고 계획대로 하기가 어렵지 않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림 그리는 건 제가 해보지 않은 영역이라서 뭐라고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글 쓴 거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아무 말이라도 짓거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쭉 써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엉덩이 붙이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 그거를 최종해서 선택하지 않고 버리게 되더라도 무조건 저는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글을 쓰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잘 뭐 머리에서 좋은 게 나오든 좋지 않은 게 나오든 저도 막 쓰면서 이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쓸 때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기로 약속한 시간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썼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또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도 또 좋은 게 뜨문뜨문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마냥 앉아서 영감을 기다리지만은 않았고 또 약속된 그리고 목표한 출간 예정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루틴에 넣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포모도로 방식을 진짜 잘 활용했어요. 글을 쓰다가 막히면 이렇게 멍 때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멍 때리다 보면 딴짓을 또 하게 되고 자꾸 샌단 말이죠. 그래서 집중을 좀 바짝 하고 싶을 때는 저는 포모도로 방식을 쓰는데 역시나 글 쓸 때도 포모도로 방식을 썼고 포모도로 방식을 이제 책에도 소개를 했고 책에 이제 나도 지금 포모도로 방식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포모도로 방식이 글 쓰는데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개무량하게도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제 이름을 단 책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아직도 좀 믿기지가 않고 사실은 오늘도 서점에 슬쩍 들렀거든요. 사실 뭐 제 책을 보러 간 건 아니지만 서점에 간 김에 내 책이 잘 진열되어 있나 이렇게 한번 보고 또 첫 주인가 둘째 주인가 교보문고에 갔을 때 매대에 안 올라와 있었거든요. 자기 개발, 뭐 자기 경영 그 코너에 이렇게 매대가 있잖아요. 거기 안 올라와 있어서 좀 실망을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아 이거 내 새끼 이런 기분도 들고 아무튼 책을 하나 쓴 건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신기한 경험이었고 이렇게 책을 쓰고 나니까 계속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요즘은 또 여러 가지 주제로 브런치에다가 글을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 쓰는데 재미를 느끼게 했다는 것도 책 쓰기에 좋은 영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제 책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면 열심히 썼으니까요. 쉽게 잘 읽힐 거라고 생각해요. 제 책이라서 객관성은 없는데 쉽게 잘 읽힐 것 같고 또 먼저 읽어보신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좋은 저녁 루틴을 만들어 보고 싶거나 무기력에 빠졌거나 열심히 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안 될 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데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